영재학교 8개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어떠한 것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배열을 했어요. 올해 기준으로 배열을 한 겁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머리 정돈 좀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니까. 안 되네요. 자, 영재학교는 크게 세 가지 보여줍니다가 아니라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모든 학교, 한마디로 우리가 직장, 나중에 취업을 해도요, 모든 곳은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진로 및 지원 동기, 전공 역량, 공동체 역량을 물어봅니다. 영재학도 똑같아요. 사실 경기과학고등학교가요, 너무 대충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얘 도대체 뭘 써야 되지? 되게 분량이 작아서 애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를 왕창 늘려서 전년도 1,500자인 거였으면서 반에 올해는 3,000자로 늘렸어요. 2배가 된 거죠. 반대로 아까 얘기했죠. 팍팍팍 줄인 데가 있습니다. 어디? 인천. 올해 인천은 쓰기가 되게 애매할 거예요. 그런데 쓸 거 없는 친구들 편하겠죠. 경쟁률 올라간다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과학고등학교와 인천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더라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부터 각각의 항목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작을 해야 되는 타이틀의 포인트는 진로 및 지원 동기입니다. 진로 및 지원 동기, 그냥 지원 동기가 아니라 진로 및 지원 동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항목에 맞추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항목을 정확하게 믹스하면 좋아요. 첫 번째로요, 포인트는요, 경기하고 한국 세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네요. 뭐냐면 되게 살벌하죠. 본교가 왜 다른 친구가 아니라 너를 선택해야 되는지 쓰시오입니다. 살벌하죠. 왜 다른 친구가 아니라 너를 뽑아야 되는지 쓰시오인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써야 돼? 왜 뽑아야 돼요? 우리 애니까, 나니까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시고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의 포인트 잡아야 되냐? 그 다음 노란색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진로와 연관지어, 진로와 연관지어, 입학 후 학업계획, 동기와 진학 후의 학습계획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뭐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요, 이런 진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를 선택하고 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했던 거가요, 너네 영재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걸 들을 거예요. 라는 3단 문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영재학교가 문을 열겠죠. 너 우리 학교 잘 알고 들어오는 중이구나. 너 우리 학교에 뭐가 있는지 알고 들어오는 거네. 너라면은 이 수업 진짜 기대하고 들어와서 이거를 잘 먹고 나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해요? 뽑아줘요. 자, 아까 앞서서 다른 친구가 아니라 너를 뽑아줘야 되는 이유라고 말할 땐 답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진로가 서고 나니까 할 말이 생겨요. 그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를 쓰려고 하면 우리 친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내 진로가 뭔지입니다. 내 진로가 뭔지. 그래서 진로가 있는 친구들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죠. 선생님, 저 진로가 없는데요. 그럼 우리 친구는 진로가 없는데 한 달만 진로 잡아야 되나요? 우리 친구는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입학 후 학업 계획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입학 후 학업 계획. 우리 친구가 완벽하게 진로가 잡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 친구 있겠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학 후에 뭘 하고 싶은지 쓰면 됩니다. 그거라도 써 나아간다면 아직 진로에 완벽하긴 않지만 우리 학교에 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입니다. 전공 역량이에요. 자, 전공 역량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래, 수학 써야지, 과학 써야지 생각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골고루 써줘야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글자 수가 작다면은 내가 전공적인 한쪽만 써도 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수학, 과학을 고르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중간 역량을 잔뜩 담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이제 뭔가 붕 뜨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애는 정보를 잘했는데, 우리 친구는 로봇을 잘하는데, 우리 친구는 수학과 과학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써있지 않더라도요, 정보 중에 그 텍스트 코딩, 알고리즘 부분은요, 충분히 수학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로봇, 그리고 정보 쪽의 피지컬 코딩은 전자기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과학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과학, 정보 모든 게 전부 다 이 전공 역량, 융합 역량이 다 포함 가능하니까요. 쓰는데 중요한 거 포인트 마지막 하나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가 우회 지원 동기에 가서 양자역학 등 물리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전공 역량에다 생명실험을 잔뜩 써놨어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얘가 양자역학 물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뽑아주려고 했더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생명이래요. 어때요? 학교 선생님 덩치지 않을까요? 뭐야, 너 생명하고서는 갑자기 와서 물리하겠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로를 선택해주는 게 뭘 좋다? 자소서의 일관성을 만드는 데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보니까 영재학교 자기소개서에도 수상 실적하고 대회 점수는 쓰지 말라더라. 그러면 이거 글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해서 요거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요 내용은 일단 한번 제 유튜브에서 오늘 유튜브 보내드린 URL 보내드린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은요, 각 학교마다 학생부 서류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라는 거 꼭 보셔야 되고요. 나이스한 거는 영재학교는 1학년, 2학년 삭제 항목이 전부 다 없다. 즉 영재교육원을 갔던 사실, 그 다음에 수상한 사실 등이 모두 기재가 된다 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류를 반대로 범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니네들이 봤으니까 자소서에도 대회명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자소서에도 수상했다는 내용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감점 항목입니다. 아셨죠? 감점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머릿속이 복잡해요. 야, 얘를 빼고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내용들을 진도를 나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 친구가 적었던 사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과학 토론 대회를 했어요. 2인 1조로 드로우 상용과 장단점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은상을 받고 결과를 인정받아 좋았지만 이렇게 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자, 분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대명, 대개요, 과정, 장점, 결과 수상인 거죠. 그런데 영재학교는요, 이 대회에 나가서 저 상 탔다라는 게 학생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소서에서 굳이 쓰지 말라는데 왜 쓰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얘를 98%만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요. 드론 상용화의 장단점을 주제로 친구와 장점 입장을 토론을 했어요. 자, 정리됐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내용이 다른가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내가 맨 마지막에 어떤 걸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성장을 쓴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뭘 날려요? 대회명과 수상명은 날리면 되잖아요. 저렇게 대회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질문 중에 교내상이 아직 없는데 이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내상이 없더라도 저런 식으로 내가 나의 과학적인 장점, 수학적인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글감이 있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 교내상도 없다라고 하면 자소서를 어떻게 쓸 건가요? 이게 문제인 거죠. 포인트는 뭐예요? 이런 거죠. 첫 번째로요. 수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진행했을 때 과정이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영재학교에 어필하고 싶은 나의 학업 역량과 나의 장점, 나의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거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요. 신기하게도 KMO를 했는데 이거 KMO 한 거 가지고 자소서에 어떻게 실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봤을 때 내가 그 과정 중에 어떠한 공부를 했고 얘를 도대체 얼마큼 창의성을 접근했는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장점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부분입니다. 자, 공동체 역량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비슷비슷해 보이는 가운데 올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요, 저렇게 표시를 예쁘게 해줬습니다. 왜 해줬을까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문항이 달라진 게 아니라요, 저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데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하래요. 뭐예요?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입니다. 영재학교에서는 왜 공동체 역량을 보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대입에서 자소서가 사라졌죠. 그런데 3번, 4번 문항까지 썼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중에 평가 요소는 인성과 연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보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맨 밑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팀워크,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팀 프로젝트 활동을 했는데 나의 장점은 이거야.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화합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걸 쓰는 게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을 위해서 내가 배려를 할 수 있고요. 내가 그 팀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 팀을 위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는 걸 원하는 거지 착한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친구가 과연 어떤 것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영재학교를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지원하게 됐는지, 그런데 그 어떻게 어디서 어떤 것들 이 모두 전부 다 뭐다? 이공계 특성화 인재를 통해서 그리고 진로 목표에 맞게 학교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걸 쓰는 게 첫 번째 진로 목표 지원 동기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영재학교니까 당연히 수학, 과학, 정보, 로봇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1차적으로 나의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고, 플러스해서 칸이 많으니까, 칸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엔 융합 역량까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얼마큼 다른 친구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자기소개서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넓게 봐서 영재학교가 아니라 과학고, 과학고가 아니라 자사고라면 뭐가 바뀔까요? 수학, 과학의 역량을 조금 더 빼고 쓰는 게 자사고일 거고요. 영재학교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거, 조금 더 명확하게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가 과학고 자소서일 겁니다. 왜요? 과학고는 1단계 지필 시험이 없으니까 얘가 정말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자소서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야, 이거 대단하죠. 이렇게 많이 보내본 노하우인 겁니다. 영재학교 대비 학원에서 이런 학원도 있을 거예요. 과학고 자소서요. 영재학교 떨어지면 시간 없으니까 적당히 글자수 맞춰 써내세요.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